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를 강타한 물폭탄으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며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최대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엔 10분 만에 26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97.8mm의 많은 비가 퍼부었고 토론토 다운타운엔 83.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7월 한 달 강우량이 74mm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치 물폭탄이 쏟아진 건데 특히 3시간 30분 동안 집중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한때 16만 7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대부분 복구됐으며 에토비코와 브램튼 일부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도 정전 상태입니다. 던 리버 범람으로 도로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물에 잠긴 DVP에선 차 내부와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2명을 포함해 14명이 소방당국에게 구조됐습니다. DVP와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 등이 다시 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DVP 인근 일부 구간은 오늘 오전까지도 통제됐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지 유니온역에도 물이 가득 들어차면서 지하철은 물론 고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곳곳도 정전과 홍수로 통제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퇴근길 큰 불편을 겪은 수많은 시민들은 대체 수단을 찾느라 오후 내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짧은 시간 쏟아진 많은 비로 저지대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들이 곳곳에서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론토 소방당국이 접수한 신고는 1,700여 건이며 311번으로 신고된 주택 지하 침수도 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진 날은 하루 동안 126mm의 많은 비가 내린 2013년 7월 8일입니다. 환경성은 어제도 125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나 98mm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사상 5번째입니다. 한편 미시사가 등 필 지역과 할튼 지역에서도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극한 폭우에 도시 홍수가 일상이 될 거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토론토는 이에 대응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청 사무실 천장 일부가 무너지고 계단으론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론토 최고 책임자는 홍수 완화 조치에 대한 투자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론 대처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극심한 강수량을 증가시키고 도시 홍수를 심화시켜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 집중 폭우가 더 잦아지면서 집중적인 강우량이 증가하고 콘크리트에 막혀 자연 배수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극단적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장단기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재해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험국은 운전자와 집주인은 보험 상품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보상은 주택이나 자동차 기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추가 항목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국은 토론토 시민 다수가 이 옵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침수 피해자는 자비로 해결하거나 정부의 구제 지원이 나올 경우 여기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피해 관련된 곳을 사진으로 찍고 피해 명단을 문서화하며 복구 작업에 쓴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홍수 피해 관련 비용은 역대 최악인 2013년과 비슷한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피해 보상은 10억 달러였으며 2018년에도 폭우로 8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하나인 RSV에 대한 정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RSV는 기관지염이나 폐감염, 폐렴을 일으키는 흔한 전염성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75세 이상, 특히 중증 발병 위험이 더 큰 시니어에게 RSV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요양원과 만성질환 치료시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에게도 강력 권고한 위원회는 이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이외에 60세에서 74세도 가정이야 상담할 것을 권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높지만 노인도 감염되면 입원이나 사망,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SV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호흡 이상 증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 경미한 상태로 1, 2주 동안 지속되며 감염되면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국은 권장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며 열이 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을 복용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보건당국은 발빠르게 무료 접종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엘버타주 등 다른 주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무료 RSV를 접종해주는 곳은 온타리오주가 유일합니다. 온주에선 장기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치매 시니어가 거주하는 은퇴자 홈 등에 RSV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RSV 백신은 $250에서 $300 사이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올 들어 첫 웨스트나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은 최근 도시 전역에서 채집된 모기를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감염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감염 위험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은 만일을 대비해 모기를 피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며 야외 활동 시엔 모기약이나 벌레 기피제를 사용하고 밝은색의 긴 상하이와 모자를 착용하며 가정에선 방충망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고 고인물은 꼭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일에서 14일 사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건강한 사람은 독감 증상을 보이다 사라지지만 50세 이상 성인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을 동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에서 10대 소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8시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귀가하던 15세 소녀가 인도를 덮친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적 경찰이 미시사가 출신의 36세 남성 운전자를 체포해 측정 거부와 위험운전으로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숨진 15세 소녀는 수학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은 10대로 소녀의 부친은 사고 하루 뒤인 토요일 운전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딸을 잃었다며 이날 딸을 친구 집에 내려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나눈 게 마지막이었다고 전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맞아 전문가들이 사기 경보를 내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중재 기관인 BBB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를 사칭해 가짜 이메일을 보내 쇼핑객에게 피해를 주는 피싱 범죄가 오늘 같은 프라임데이 기간에 특히 더 기승이라며 이땐 쇼핑객뿐 아니라 사기꾼에게도 빅 이벤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웹사이트나 말도 안 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소셜미디어 광고, 사기성 이메일, 전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프라임 멤버십에 문제가 있으니 은행 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매하지도 않은 주문을 컨펌하라는 요구, 경품을 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 등도 유의하고 소포, 절도 사건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주엔 주문한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 들어서도 유사 피싱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사기 피해액만 10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온라인 쇼핑 사기는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요 캐나다 항공문화원이 퀘벡주 몬트로에서 열리는 28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함께 한국 영화 상영과 한국문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6명의 감독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 더 킬러스와 박진표 감독의 용감한 시민 등 장편 7편과 단편 20편이 상영되고 오는 24일과 25일엔 막걸리 대회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막걸리 체험 및 시음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또 영화제 행사가 열리는 콩코디아 대학 메인 로비에선 한복 체험과 한식 소개 전시가 상시로 이어지고 8월 3일엔 문화원에서 신인 감독들의 단편 영화 4편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현지 대규모 국제영화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영화산업 관계자 및 캐나다 관객들에게 한국의 영화를 더 많이 알려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